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3부 토건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둘 다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은요, 세력들이 돈을 많이 쓴 구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즉,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썼습니다. 돈을 많이 썼고, 주가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고요. 나쁜 부분은요, 주가가 쭉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3,000원, 4,000원, 5,000원의 주가 상승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좀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한가를 만들었던 이 자리가 너무나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한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하한가를 가고 밑에 구간에서 거래량이 얼마였죠? 이때가 거의 한 6,800만의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대량 거래가 밑에 터졌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 얼마요? 810원 밑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가 삼부토건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을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가 삼부토건을 매수를 했을 겁니다. 바닥권에서. 물론 손절한 사람도 많겠지만 매수한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 이 800원에서 얼마요? 650원. 이 가격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을 거고 이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 700원에서 800원 사이에 매수한 사람들도 개인들의 특성상 계속적으로 주가가 여기 매수한 사람 내려갔기 때문에 물을 계속해 탔을 겁니다. 물 타다가 포기한 가격이 아마 평단가 형성되는 구간이 650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갈 때도 여기 650원 저항을 맞는 이유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을 탔을 때 나올 수 있는 평단가가 여기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700원대에 물렸다, 750원대 물렸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물 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 이후에 뭐라고 생각해요? 이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다음날 추가 매수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자리에서 나 이거 순절 라인 잡고 추가 매수해야지 하고 들어가는데 막상 주가가 어떻게 돼요? 밀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손절을 안 한단 말이야.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에 손절을 안 해요. 오히려 이 구간에서 야 이거 다시 한번 지지선 밑으로 건 다음에 추가 매수해야지. 또 추가 매수해. 그럼 비중이 어떻게? 두 번의 추가 매수 때문에 비중이 커져 있죠. 그럼 평단가 해봤자 어디 잘 타봤자 650원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예요? 650원. 계속적으로 삼부토건은 650원 넘어가야 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제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 자,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19일 보이죠? 9월 19일 이때가 여기거든요. 이날. 자, 이날입니다. 이날과 이날이에요. 자,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래요? 자, 삼부토건은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650원 넘어간 상태에서 종가가 마감되고 지지하는지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해야 된다. 신규 진입이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요?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50원이 넘어가면 왜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자리를 결과적으로 뚫어줬다라는 것은 개인들한테 탈출 기회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자고요.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탈출 기회를 왜 주겠습니까? 왜 주겠어요?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650원 구간을 넘어갔을 때가 우리가 기회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후에 650원 구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다시 밀렸죠. 다시 밀리고 나서 쌍바닥 구간까지 내려갔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 내가 잘못 매수했다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40%가 그냥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트럼프 당선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이때 눌림목 나왔고 이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650원을 넘어가 주는 구간,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구간을 넘어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주고 올렸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더 만들어내겠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종전 관련된 이슈가 나중에 이 삼부토건의 세력들이 만약에 물량을 전부 다 매도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계속적으로 뜨더라도 주가는 올라가다가 어떻게 꼬꾸라질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되는 게 뭐예요? 세력주의 특징이다. 계속해서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었을 때 좋은 이슈가 계속 떠요. 좋은 이슈가
계속해서 떠서 아, 나 이게 좋은 이슈인데 왜 주가가 안 가지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가를 올려서 좋은 이슈에 팔고 세력들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밑에서 좋은 이슈가 뜨더라도 주가는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물량을 잡고 있던 세력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금 종전 이슈로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밑에서 물량을 끌고 왔던 이 주포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고 걔네들이 물량까지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이 제한적일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주포 세력의 물량을 팔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빠질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집중하셔야겠죠.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 들으셨는데 내용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조금 더 힘이 되니까 이 부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주포 세력들의 특징을 좀 파악을 해야겠죠. 이 주포 세력들은요, 이 12 물량, 즉 뭐요? 전환사채 물량을 가지고 올리는 애들이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최근에 우리가 내용들을 좀 봤을 때 꺼림직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가 어떤 공시가 좀 있었냐면 이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공시가 좀 있었거든요. 자, 이쪽 보시면은 자, 신주인수권 교환가액에 대한 좀 공시가 있죠. 지금 남아있는 전환사채가 얼마요? 149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남아 있는데 원래 이게 주가가 1,300원이었고요. 전환가액 조정 후에는 1,000원이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1,490만 주가 있어요. 12 물량이. 자, 전환사채가 뭐냐면 컴포터블 본들. 그래서 여러분 컴포터블 차 알죠? 변환할 수 있는, 변신할 수 있는 차, 컨버터블 차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컨버터블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 149억의 채권을 주식 1490만 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놈들이 누구냐면 원래 얘네들이 299억이 있었는데 150억은 이미 12 전환을 통해서 주식으로 1,300원에 팔고 나갔습니다. 어디서 팔고 나갔어요? 여기서 팔고 어떻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가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팔고 나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죠. 여기 1,900원대 1,800원대에서 팔고 나가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주가 얼마야? 방금 전에 전환가액 얼마?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자, 몇 주 있다고요? 1,490만 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선생님 이 1,490만 주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겠네요. 맞아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또 있는데 이 1,49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체. 자, 이 주체가 누구냐면 처음에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채권을 받아간 애들이겠죠. 자,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 건데 자, 여기를 좀 보게 되면 자,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이 어디 나오냐. 자, 여기 보면 전환사채 자, 여기 나오는데 자, 299억짜리 있죠. 299억짜리가 있고 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자, 판코리아 홀딩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판코리아 홀딩스 보시면은 자, 얘네가 빌려줬어요. 얘네가 299억을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체죠. 근데 얘네들이 중간에 상상인 증권에 299억을 채권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상상인 애들이 299억을 들고 있던 거예요. 자, 그것도까지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뒤쪽에 보면은 상상인 증권에 대한 공시 여부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24년 8월 8일 자, 내용이 좀 나오는데 얘네가 6월 29일에 빌려줬잖아요. 2023년도 6월 29일에 빌려줬는데 이 날짜를 보면은 바로 일주일 뒤에 자, 상상인저축은행이 전환사채를 매수를 해갑니다. 그죠? 판코리아홀딩스가 발행했던 이런 전환사채를 매수를 해가요. 그죠? 얘네가 어떻게 해요? 전환사채 취득 후 바로 매각을 해버립니다. 누구한테 매각했죠? 바로 상상인저축은행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체가 상상인 증권인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특이한 조건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299억에서 150억은 이미 청구를 했어요. 누가? 상상인이. 그럼 남아있는 149억.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수적인 옵션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특수 옵션에 뭐가 있냐면 풋옵션과 콜옵션이 있습니다. 풋옵션은 이 상상인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인이 주가가 안 올라갈 것 같다.
팔아버리는 거. 너희가 사가 라고 풋옵션 청구하는 거다. 어디?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가가 얼마였어? 400원이었죠. 440원. 440원이었잖아요. 그죠? 440원이었는데 얘네들이 일단 1,900원에 1,300원짜리 150억을 팔았고 현재 1,000원에 얼마에 가지고 있어요? 149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1,490만 주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440원이면은 이 상상인 증권 애들은 이 주가가 1,000원에 뭘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사가라라고 삼부토건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의아한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은 상상인 증권이 주가가 440원인데도 불구하고 3부토건에 채권을 사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풋옵션 행사를 안 했다라는 거야. 이 1,000원에 팔 수 있는데 주가가 440원인데 아직 행사를 안 했다는 거야.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상상인 애들이 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트럼프가 되면은 종전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 되면 주가가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풋옵션 행사를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밑에를 보면은 또 콜옵션이 있어요. 삼부토건이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본사채 발행 회사는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년 6월 31일 다음 영업일인 2024년도 7월 1일까지 매매 완결일로 보며 본사채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중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299억 중에 얼마? 150억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50%니까. 그럼 여기서 149억을 뭐 할 수 있어요? 중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149억을 삼부토건이 매수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삼부토건이 149억을 매수해 왔을 때 삼부토건이 1,490만 주를 삼부토건이 원하는 특정한 A한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자, 풋옵션에 관한 사항에서 자, 24년도 6월 30일 이후 매 3개월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 밑에 여기 있죠. 조기 상환 청구 기간 상상인 증권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보시면은 2차 기간이 2024년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조기 상환일은 9월 30일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9월 30일을 보게 되면 언제요? 9월 30일 날짜를 보면 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청구를 받았어도 27일 날 그죠?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조기 상환할 수 있는데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 상상인 증권에서 전환사채 매각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이쪽에서 얼마 매각했죠? 30억을 매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환사채 몇 주? 자, 이렇게 해서 총 주식수 29억 8천만 원. 즉 몇 프로? 얼마? 300만 주. 300만 주를 30억치를 매각을 했어요. 근데 날짜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날짜 언제요? 9월 30일입니다. 아, 변동일 언제? 9월 25일이요. 9월 25일. 아까 9월 25일 어디야? 9월 25일 언제요? 자, 이때죠. 자, 조기 상환은 9월 30일에 월요일에 받기로 한 건데 25일에 받았다라는 것은 상상인 증권이 30억을 청구한 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우리가 1,000원에 사갈게요 라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조기 상환 청구권은 언제요? 언제? 30일이잖아. 그러니까 25일이니까 회사 측에서 30억을 뭐 한 거예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9월 25일 가격대를 보면 어때요? 가격대가 9월 25일 가격대를 보아하니 이상해. 가격대 얼마야? 500원이야. 500원인데 회사는 1,000원에 전환사채 30억을 사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기서도 느낌이 뭔가 이상합니다. 왜 도대체 주가가 500원인데 1,000원짜리 전환사채를 사갔을까? 그럼 이건 상상인이 청구한 게 아니라 삼부토건이 받아온 건데 이걸 받아서 뭘 하려고 했나 공시를 보아하니 공시를 안 했어요. 그 금감원 거래소 규정을 보니 이거는 공시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얘네들이 이 밑에 구간 얼마예요? 500원에서 650원 사이 구간에 매집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 1,000원짜리 물량도 1,490만 주를 잡아 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바닥에서 매집을 많이 해서 바닥에서 1,490만 주를 평단가 600원 정도에 매집을 했고 이 1,490만 주를 또 전환사채 1,000원에 또 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 얼마죠? 800원에 3,000만 주를 매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삼부토건의 뭐 특수한 사람들이. 물론 삼부토건 주가 조작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뇌피셜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800원짜리 주가를 올려서 매도하기 위해서는 3천만 주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훨씬 더 큰 거래량이 필요할 겁니다. 큰 거래량을 밑으로 떨궜을 때는 800원짜리 평단 주가를 팔 수 있을까요? 못 팔 것 같아요. 어떻게? 올려서 팔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으나 뭐다?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위에서 물량을 팔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처음 알았다.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금 텔레그램방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1600분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 놓을 거예요. 몇 번이죠? 010-9201-6329로 그냥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숫자 3번 남기셔서 자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정보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DYD 부분이요. DYD. 그러니까 귀신같이 DYD 주가가 200원에서 또 어디까지? 1,000원까지 5배가 또 순식간에 올랐어요. 5배가 순식간에 올랐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공시가 좀 있습니다. 공시.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요 부분이요. 금감원 공시를 보면은 최근에 이 상상인 증권의 대량 상황 보고서라는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뭐 특별관계자의 담보권 처분 해소에 따른 변동 의무 발생이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상상인 증권이 이 담보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담보권? DYD의 담보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YD가 반대 매매 나오는 거를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통해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전환사채권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상상인 쪽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요건 뇌피셜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를 막 상장을 했죠. 여기 보면은 전환청구 행사 5회차 주당 500원짜리 막 상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전환청구권도 주당 500원짜리 막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신주인수권 3회차짜리 막 상장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라고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3회차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신주인수 부자체가 있죠. 요거를 보면은 250억이고 수량을 보하면 이렇게 많은 수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상상인 증권 거겠죠. 안 봐도. 그래서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매각하기 위한 사실 작전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물량을 어떻게 끌고 올라와서 매도를 한 이후에 이 돈을 어디로 간다? 이 돈을 삼부토건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주가 자체가 올라오는 게 회사가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으로 결과적으로 삼부토건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부토건에서도 물려있던 자금을 순환시켜서 그죠? 어떻게 보면 작전일 수도 있겠죠. 순환시켜서 팔고 떠날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계좌 털어먹기죠. 계좌 털어먹기. 이 계좌에서 작전 쳐서 올려서 수익 난 부분을 여기서 털어먹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A 계좌로 이렇게 작전을 쳐서 수익이 뭐 한 300% 났어. 수익이.
그러니까 이 계좌에 원래 1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죠? 이 계좌에 1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작전을 쳐서 계좌가 4억이 됐어. 그럼 이 4억을 뭐 하는 거예요? 4억을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삼부 토건을 끌어올리면서 계좌 돌리기 하는 거죠. 이 돈으로 삼부 토건을 끌어올리고 다른 계좌로서 삼부 토건에서 먹고 나가는 구조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좀 자세한 내용은 좀 내용이 좀 길어져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필요하신 분들 자료로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건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안 드려요. 좀 길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글로써 정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삼부토건 관련된 자료가 혹시나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010-9201 6329로 아까 숫자 3번 남기셔서 입장하시라 그랬잖아요. 3 자료 요렇게 세 글자 또 남겨주시면은 이 부분 제가 체크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삼부토건 전략 자료로 간단하게 넣어놨어요. 뭐 그렇게 막 깊은 파일은 아니고 제가 글로써 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요거 꼭 받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요 부분 삼부토건 전략 자료로 좀 넣어놨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하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어떻게 남기라고 말씀드렸죠? 010 자 9201 6329로 3 입장 죄송합니다. 3 자료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나리오 써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 전달 드릴 거니까 시나리오 썼던 내용들 꼭 받아가셔서 앞으로 삼부토건 어떻게 좀 주가가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가 매도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 전략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삼부토건 관련된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1대1 소통은 안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들으시고 필요 없는 건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셔서 들어오실 분들은 010 자 9201 6329로 숫자 3번 남기시면은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부토건 관련된 자료들은 어떻게 보내요? 010 9201 자 6329로 3 자료 이렇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이것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부토건 탈출하시면은 요거 히든 종목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요거 일단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마지막에 넣어놓을 건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23년도에 저도 솔직히 아쉬운 게 2차 전지 좀 아쉬웠어요. 2차 전지 엄청나게 급등 나왔죠. 금양이라는 종목이 50배 급등 나오고 에코프로 30배 포스코 막 10배 20배 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24년도에도 올라갈 종목이 눈에 보여요.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자, 왜 그런 거예요? 23년도에는 IRA 법안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원자재나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하면 세제 혜택 안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요? 중국을 견제했다.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다라는 내용인데, 자, 24년도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뭐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한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로 수혜 와요? 우리나라로 수혜가 오죠. 이것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나라 수혜가 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IRA 법안은 미국 대통령 서명하고 나서 폭등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번에 대통령 바뀌면서 아직 트럼프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 서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제가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넣어놨어요. 요거 한번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셔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지금 삼부토건 분석한 결과적으로 이것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분석을 한 거죠. 제가 공부한 이러한 기법들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건데 이 기법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숫자 3번
남기셔서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히든 종목과 그리고 이러한 삼부토건 관련된 기법들, 이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삼부토건 단기적으로 이 1,700원까지 주가 올라갔을 때 이 삼부토건 고점이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췄던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 잠깐만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릴 건데,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언제요? 10월 26일. 자, 전량 매도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제 영상 차트 보여드릴 거고요. 이때 자, 3월 26일이었나요? 날짜가 정확하게 보이질 않는데 3월 22일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전량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다음에도 마찬가지 4월 20 며칠일 겁니다. 4월 10 며칠인가? 이때도 여러분들한테 전량 매도에 대한 의견을 또 말씀을 드렸죠. 4월 5일. 그죠? 세 번의 전량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4월 23일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하세요.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정리하면 된다. 물리신 분들 추가 매수해서 반등할 때 정리하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전환사채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지금 올라올 때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급락 나왔어요.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렸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까지 한번 제 개인 채널에서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삼부토건을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 검색하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언제였어요? 자, 10월 며칠이었죠? 10월 26일. 자, 여기죠? 삼부토건 10월 26일 첫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 자, 다 팔아라. 안 팔면 깡통이다. 10월 26일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그 다음 3월 20일 또 뭐라고 했죠? 무조건 다 팔아라. 안 팔면 뭐다? 깡통이다. 또 정확하게 이때 말씀을 드렸고, 아까 4월 언제요? 4월 6일 또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지금이라도 안 팔면 깡통이다. 다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4월 23일에 아까 보였죠?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급락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 자, 요게 급등의 신호탄이다. 물을 타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가 이게 진짜 악재인지 가짜 악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 충분히 재무제표 보면 지불할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뭔가 고의적으로 뉴스를 띄우면서 주가를 뺐다. 이거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서 70% 정도 올라갔고요. 이때 물 잘 타신 분들은 탈출을 좀 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때 당시에도 7월 16일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환사채 물량 나오면 빠진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정리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도 잠깐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16일 삼부토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력 매집 2,400만 주 확인했다. 이거 뭐요? 전환사채 물량이죠. 영상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전환사채 물량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정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보겠습니다. 그죠? 전환사채 어디 있어요? 71회차. 자, 발행일 6월 30일입니다. 그죠?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어요? 2024년도 6월 30일부터 행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물량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환가액은 주당 1,300원짜리, 그죠? 언제든지 물량이 2,300만 주가 쏟아질 수 있다, 이제부터. 그럼 우리가 이 부분으로 봤을 때 1,300원짜리가 쏟아진다라고 하면 얘가 어디서 쏟겠습니까? 어디서? 매물이 많은 곳에서 쏟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1,300원짜리. 비싸게 먹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많은 매물들이 위에 쌓여 있기 때문에 비싸게 먹으려고 하진 않고 적당히 먹고 털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급등을 한다라고 해서 삼부토건을 따라 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밑에 구간에서 항상 추가 매사점을 드리고 위에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올라갔을 때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평단을 낮춰서. 이거는 올라갔을 때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장기 이평선이 꺾여 있는 이러한 부분들, 강력한 매물대가 띄어져 있는 2,000원대 초반, 2,000원대 초중반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구간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확실하게. 그 올라왔을 때 어떻게 정리하신 분들은 또 하락을 피했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대응하실 분들은
몇 번으로 문자 남기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 010-9201-6329 이쪽으로 숫자 3번 남기셔서 꼭 자료랑 받아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그리고 제가 이러한 기법들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 기법 이건 또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